반갑습니다. 민 대표의 고급스탁팀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옵션 만개에도 불구하고도 참 쉽게 끝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QR코드 있습니다. 휴대폰 가져다 대시면 무료 소통방 열립니다. 오시면 제가 또 종목도 한 종목씩 드리고 하거든요. 오늘 장 마감 때 이제 그 방송을 했었는데요. 종가 내릴 때 삼성전기 한번 잡아가 보라 얘기했는데 일단 뭐 애프터 마켓에서는 3% 정도 상승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일단 시장에 지금 들어가는 타점만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본격적으로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는데 지금 제가 들리는 얘기가 제가 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 발표는 없고 찌라시도 도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자산운용사들 13일날 만나고 대통령 순방 끝나고 나면 대충 플랜이 있어요. 이렇게 몇 개 안건이 좀 나온 것 같거든요. 들린 얘기로는 그 안건에 관련해서 얼만큼의 이제 효과가 있는지 아마 시뮬레이션도 한번 체크를 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상의를 해서 아마 빠르면 주말에 나올 수도 있고요. 뭐 늦어도 다음 주 안으로 해서 아마 공식적 발표가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일단 시장은 또 시장대로 돌아가니까요. 저희는 준비를 잘해서 앞에 오는 시장에서 다시 오게 되면 이때까지 우리가 못 먹었던 거 올본을 통해서 적극적인 매수자로 이제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좀 어제 저녁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증시가 조금 떨어지거나 조정받게 된다면은 참 시장은 좀 괜찮게 올라갈 건데 오늘 종합주가 지수도 역대급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아침에 지수가 4%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장중에 흥고소기가 떨어지면서 이제 흥고소기가 올라가면서 지수가 마이너스 2.2%가 떨어졌어요. 결국에는 고가 대비 6.3%가 떨어진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변동성이 심한 나라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또 종합주가 지수 자체는 지금 좀 반등세가 좀 들어온 아래꼬리 달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수도 뭐 2.5%였네요. 4.1, 2.5. 그럼 고가 대비 6.3 정도 빠진 거, 6.6%로 빠졌네요. 엄청 빠진 거죠, 그죠? 지수 변동성이 그 극강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겠는데, 와, 정말 많이 빠졌어요. 자, 어쨌든 시장 한번 살펴보고, 어떤 지수 또 반등이 들어오긴 했는데 일단 내일도 금요일이니까 조금 이제 우리가 좀 보수적인 측면에서 확인하고 주식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금요일 날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 같이 확 떨어지거나 아니면 기관 애들이 자기들 좋아하는 애들 위주로 올리거나 뭐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봅니다. 야, 이거 뭐고 팩토론 악재 나왔네. 야, 지금 말하고 있는데 팩토론 악재 나와서 한가가 있다. 야, 팩토론 마이너스 28%입니다. 야, 이거 뭐 그냥 한 번에 빠진다, 그죠? 페트론도 위험하다, 그죠? 참 위험하게 주가가 좀 흘러가고 있네요. 자,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지금 이란 긴장 재고조에 다우징시는 떨어졌는데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들어오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지금 양보로 끝났거든요. 그 여파로 인해서 국내 시장이 이제 오늘 프리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의 낙폭과대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의 주위 이틀 동안 사이드카 발동이 됐었죠. 그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시장이 좀 양봉이 들어오긴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장중에 흥고소교 중동발 악재로 인해서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 후반에 힘겨루기가 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힘겨루기로 인해서 반도체 저가 매수, 각 업종 상위 종목의 저가 매수로 지수를 좀 억지로 끌고 간 모습인데 이게 지금 억지로 끌고 간 포지션으로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관리를 하면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재료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 보고요. 일단 그렇게 의심만 하시고 이게 우리가 눈으로 직접 봐야 되거든요. 이게 어떤 정책이 나오는가. 그런 정책이 나오면 뭔가가 저번 주부터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뭔가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AI 기업의 미국 엔비디아 칩 사용 허가 방침에 엔비디아 주가 좀 올라가긴 했는데 이 H100, 200에다 지금 이제 이제 칩이 좀 들어가긴 한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칩을 하진 않는 것이다. 시닥점 정말 급한 것만 좀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트럼프 추가 공격 경고 직후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이란이 또 트럼프한테 전화를 해서 협상을 좀 하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덕분에 좀 유가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정부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반도체 쪽에서는 용수와 전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큰 부분이라서 아마 이재명 정권에서 지금 이 반도체에 관련된 호남 반도체를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밀어줄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력 반도체나 이런 것들 주가가 어느 정도 조금 안정화되면 이런 섹터들도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삼전닉스 고점 대비 20% 폭락, B2 역시 반대 매매, 역시 되게 좀 위험한 얘기죠. 상당히 지금 이쪽에서 신용융자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비중도 높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너무 또 우리가 레버리지 쪽으로 좀 몰리다 보니까요, 상대적인 어떤 빈곤 현상이 나온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조만간 이게 정책 관련했던 부분에 보완적인 정책도 강력한 어떤 정책이 나오기를 좀 희망하거든요. 이왕이면 폐지가 제일 좋고요. 근데 폐지하기는 또 곤란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아마 지금 이제 어떤 결정이 나오는지 지금이라서는 좀 강력한 어떤 규제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이 조금 그동안 이제 소요를 받았던 섹터와 그 다음에 좀 저평가 받았던 종목들 쪽으로 좀 분산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자, 일단은 미국의 지금 이제 증시는 또 소법 반등이 들어와서 지금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0.63, 0.1이에요. 유가는 아침까지만 보더라도 74달러에서 74.5달러 사이에 있었거든요. 지금 1달러 정도 떨어져서 73달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란이 또 트럼프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협의를 좀 해보자 이런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10일날 이제 미국에서 SK하이닉스 ADR 상장이 됐는데 재평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기대감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가 좀 올라가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삼성닉스 밸류에이션, 역사적 저점, 저평가 아닐 가능성도 높다 등 각종 이제 이슈 뉴스가 또 계속 나눠집니다. SK하이닉스 ADR 공모의 7배 청약, 245억 달러 조달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러 가지 이제 아무래도 핫 이슈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앞전에도 SK하이닉스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회사가 만약에 국내 회사가 아니고 미국 회사다. 그럼 최소 미국 회사, SK하이닉스가 미국 회사다. 그러면 최소 못해도 1조 달러 이상 넘어가 있는 회사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때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한 350조, 400조 정도 될 때였어요. 아무튼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도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오늘 장 마감 후에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광주 군공항 인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게 장 막판에 지금 시간외로 금호건설 이런 데도 올라갔는데 또 상가 풀렸을 거예요. 상가 풀리고 들어갔다가 풀리고 다시 좀 상승폭을 좀 반납해서 끝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호전기 이런 애들도 좀 상승폭을 했지만 별로 좋진 않고, 그래서 제가 앞전에 금호타이어 이런 애들 좀 나쁘지는 않다고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금호타이어도 좀 양봉이 나와서 6,7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지금 이제 오늘 얘기했지만 타점이 되는 거거든요.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6,750원, 6,800원.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한 6,500원 정도 안쳐가고 내일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조금 아직 재료가 살아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제 허가가 나오고 호재성 재료가 났겠죠. 그러니까 이걸 많이 좋은 쪽으로 밀어붙이려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아마 저쪽 관련된 재료들은 악재보다는 호재가 조금 더 남아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호건설하고 지금 금호전기나 이런 애들 많이 올랐거든요. 단기 급등주처럼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런 애들은 조금 보유자 명령이 되니까 신규로 혹은 들어가시나 손이 늦으신 분들이나 직장 다니시는 분이나 그 다음에 그 밖에 좀 급등주들 관련해서 아직 그게 나름대로 좀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저런 애들이 보통 저러다가 악재 나오면 좀 밑으로 꼬라박았을 때 손실폭이 또 엄청 커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아시는 분들, 선수들 영역들 이렇게 좀 고수분들 쪽으로 넘기시고요. 눈으로만 자꾸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전닉스 오늘 또 뉴스가 좀 나왔는데 또 이제 장 마감 때 뉴스가 나왔어요. 얼마나 심하냐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거기에 두 종목을 추정하는 레버리지 그 다음에 레버리지 14종까지 포함해서 보면 대한민국 전체 거래대금에서 83%를 차지한대요. 엄청난 많은 돈이 몰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없어가지고 종목이 떨어지는 경우가 지금 이제 레버리지 출시하는 것부터 계속해서 나온 거죠.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보다는 이 SK 하이닉스 쪽에 거래대금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 거래대금을 보시게 되면 코스닥 거래대금이죠. 코스닥 거래대금이 지금 5조 9천억이에요. 더 줄었죠. 근데 이게 ETF 나오기 전이죠. 나오기 전일 때 거래대금이 15조에서 20조 사이에요. 이 많은 돈이 다 어디 갔을까요? ETF로 넘어간 거죠. 돈이 씨가 많은 거죠. 그죠? 수급이 많은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이 좀 나와서 아무래도 이제 매도세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종목들이 단기 수급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했던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 증시 도박판 만든 단일 종목 레버리지 청와대 수사해야 된다. 이게 좀 많이 나간 내용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야당은 이걸 빌미 삼아 뭔가를 이제 견제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이제 스피치 역할을 좀 해주는 게 저희한테는 좀 도움이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싸우자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잘못됐다는 부분은 이걸 좀 빨리 수정을 해서 빠르게 해줘야 저희 주식하는 주식쟁이들한테는 조금이나마 지금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종목 공유할 수가 있고, 이제 기울어진 운동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빠르게 그 보완점을 지금 이제 협력해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든 이런 뉴스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자, 내일은 금요일이죠. 금요일 증시는 아무래도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오전에 좀 깔짝 들어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앞전에 얘기도 했지만 이제 장중에 주가가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늘도 지수 보신 것처럼 오전에 깜짝 수급, 장중에 거래 없고 오후에 급등, 뭐 그런 식의 어떤 움직임들. 그러니까 장중에 또 이게 주가가 떨어지면 또 만만한 게 흥구소기라고 또 장중에 또 흥구소기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아무튼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고, 지금 이제 펩트론이 또 한가 같네요. 펩트론이 지금 한가 같습니다. 한가. 그래서 뭐 이제 뭐 단기학자가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했던 부분에서 기술 이전했던 부분이 좀 노이즈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중에 찾아보고 내일 또 자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30만원대부터 하지 말아 했던 종목들인데 정말로 급격히 폭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좀 속상한 부분이 좀 있네요. 자, 내일 추천 종목에 앞서서 시장을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내일도 우리나라 시장은 좀 다소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은 거래소 시장은 지금 보시면은 이 242평선, 122평선 요까지는 좀 열어놓으시면 좀 이제 생각하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 242평선. 그래서 앞에 죄송합니다. 122평선. 요 한 6,600 정도 나오거든요. 요 언저리까지는 떨어져도 된다. 물론 심리적 마지노선은 7천선을 좀 방어를 계속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단 상단 밴드가 나오고 하단 밴드를 잡아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한 7천선 정도는 괜찮다. 근데 혹시나 떨어지더라도 상승한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6,500까지는 조금 생각을 해두고 주식을 좀 보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신 걸 권장한다. 대신에 이제 이게 주가가 떨어졌던 구정 원인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삼성 레버리지 관련했던 부분이 크기 때문에 반대로 이게 떨어졌을 때 이제 상대적으로 수급이 없었던 코스닥 시장으로 조금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대신 그러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단일 ETF에 관련했던 보완 정책이 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종합주가 지수는 이제 상단선, 이제 9,000선을 중심으로 해서 하단선, 뭐 예를 들어 7,000선 지지되면 7,000선, 그렇게 해서 그 중심에 있는 8,000선까지는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습이 나와야 코스닥 시장에서도 돈이 이전되고, 또 거래소 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워낙 지금 많이 떨어졌던 각 섹터의 테마 대장들, 그런 종목들 쪽으로 돈이 몰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증시의 극강의 변동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다.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극강의 변동률. 삼전닉스 포함해서 이제 플러스 레버리지, 그죠? 레버리지 단일 ETF, 죄송합니다. 단일 ETF 어떤 극강의 어떤 등락 금융이기 때문에 역시나 장중이나 하모 언제부터죠?
10시부터 시작해서 한 지금 2시까지. 내일 금요일이라서 조금 9시 50분까지는 또 수급이 좋을 수도 있어요. 한 2시 30분까지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또 중동 발악제 또 갑자기 또 터지면 또 이제 우리 트럼프 탔고 계속해서 터지게 되면 또 장중에 또 흥구석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시간 유가를 한번 보셔야 되고요. 어쨌든 요 장중에 한번 더 체크를 하고 내일 미국 시장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장중에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자, 두 번째로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지수 낙폭과되죠. 지수가 워낙 많이 떨어진 거에 따른 낙폭과되는 기술적 반등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각 식총의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내일 시장 한번 보시고 큰 문제가 없으면 조금씩 분할로 한번 잡아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방금도 얘기해 드린 것처럼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이 단일 ETF 관련해서 보안 정책들이 조금씩 안건들이 몇 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출처가 불명확한 곳에서 찌라시가 막 돌아요. 근데 그게 또 이제 근거 없이 막 돌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거는 여러 가지 안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안건 내용들이 조금 어떤 내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주식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뭘 보시면 반도체 소부장. 이 반도체 소부장도 결국에는 지금 주가가 다 대부분 다 이제 4시 방향으로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4시 방향으로 주가가 폭락하는 바람에 들어오는 매수세.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제 종합주가지수의 하락에 따른 반등세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지금 800선을 안착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종목 중에서도 소부장 그리고 뭐 굳이 또 반도체 소부장이 안 돌아도 돼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어차피 종합주가지수 움직이는 애들이 제약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소부장, 그죠? 그 다음에 로봇주, 그 다음에 소비재. 이게 지금 시가총액 중심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5개 중에 뭐 하나 돌아도 돼요. 그런데 이왕이면 반도체 소부장을 말씀드리는 거는 역시나 호남 지방의 반도체 관련과 여기에 관련됐던 이제 수혜 종목들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체크만 하시고요. 그래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게 앞전에도 방금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빠르면 주말에 늦어도 다음 주 안으로는 이 ETF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대책 발표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몽골 순방에 마치고 귀국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아마 좀 1순위로 거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요? 사회적인 큰 문제거든요. 일단 뭐 다른 걸 거두절미하고 지금 증시 자체가 큰 문제잖아요. 지금 단기간에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경제 위기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엄청난 지금 이제 경제적인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 대책 보완 발표가 더 크지 않을까. 그리고 13일 날에는 제가 앞전에 얘기했지만 자산운용사 CEO의 미팅이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자산운용사 의견도 좀 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제 다음 주 안으로 해서 아마 대책 발표가 있지 않을까 보여주고요. 최상은 이제 상장 폐지가 답인데 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맞춰서 이제 체크해 보시면 필요할 것 같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뭘 보셔야 되냐면 역시나 이제 호남 반도체인데 호남 반도체에서도 조금 또 얘기하죠. 이미 지금 이제 뉴스 나왔기 때문에 금호그룹은 이제 금호 타이어 쪽으로 보시고 오늘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낙폭이 심한됐던 종목들 쪽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제 그 소형 건설 애들은 철저하게 단타로 보셔야 되고요. 소형 건설 단타로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셔야 되는 게 여섯 번째로 보는 게 이제 종목들 보시면 이제 개별 특징주 뭐 오늘 같은 날 보시면 이제 어제도 설명해드렸던 뭐 C랩 그 다음에 데이터 솔루션 뭐 한성기업 이렇게 각자 종목들이 내부적 공시 가지고 도는 애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위주로 뭐 네이처셀 단타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만약에 주가가 또 떨어지잖아요. 장중에 떨어지게 되면 역시나 갈만한 곳은 일단 유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흥구석유도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내일 장중에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 거래량이 있으니까요. 내일 한번 만 원대 초반, 1,300원 정도 얹을 때 타점 잡아서 들어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그것도 아니면 역시 신규주도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이제 오늘 시세가 나와서. 가급적이면 장중에 이제 주가 떨어지면 흥구석유 한번 체크해 보시고, 행여나 오늘처럼 주가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이제 고가를 많이 누르고 있었던 모습인지라 아마 제가 볼 때는 내일도 그런 조짐이 나오게 되면 이제 대형주를 조금 속도 조절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팩토론이 한가 가면서 애프터마켓에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크게 변동성이 생기네요. 제약바이오 좀 들고 계신 분들 내일 좀 긴장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단점이 그거예요. 한 종목이 사고를 치면 이게 연쇄적으로 사고를 치게 되거든요. 지금 이제 이렇게 뭐 한가를 가버려서 이제 기술 이전, 5 이전에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은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내일 추천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날에 다스코 이런 거 추천드렸죠. 다스코 어제 저녁 방송에서도 다스코 뭐 이런 애들 뭐 삼성 금호전기 뭐 1180에 1200원이 잡아놨는데 아무도 공격 못했어요. 내일은 첫 번째 종목으로 데이터 솔루션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솔루션은 이미 지금 공시 내용이 있죠. 그죠? 공시 내용이 있습니다. 삼성 SDS와 이제 그 데이터 센터 설립에 관련해서 여기서 이제 그 공급 계약 소식 때문에 급등을 좀 했는데 요거 종목과 C랩이 같이 또 공급을 했고요. 데이터 솔루션은 일단 최대 주주가 오픈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에 따른 단기 수급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내일은 또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오늘 끝나고 나면 이제 투상 때렸기 때문에 금강공시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동종목은 삼성 SDS죠. 주식회사와 거의 얼마고 이게? 4,381억 정도 규모죠. 매출이 422%입니다. 규모에 이제 공급 계약을 좀 맺어서 충분히 좀 급등할 가능성이 높고 이 종목이 만약에 못 간다면 뭐 C랩 다운 안 되면 이제 오픈베이스까지 종목을 같이 한번 묶어 놓으실 필요가 있다. 특히나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는 앞전에 시세가 받았기 때문에 이런 같은 경우도 이제 단일 ETF도 없으면 충분히 추가 매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데이터 솔루션을 한 7,000원 전후로 해서 한번 단타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장중에 물량 확창 떨어졌던 자리에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갭만 무식하게 뜨지 않으면 한번 들어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한번 감시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뭐 후성을 넣어놨는데 굳이 후성을 안 해도 됩니다. 후성을 안 해도 된다고. 굳이 할 필요가 없으면 안 해도 된다. 근데 이것도 지금 워낙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들어오는 종목이고 동종목 잘 아시다시피 덩스텐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수급이 좀 돌았던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역시 반도체 소재 관련 종목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호남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거기 관련된 반도체 전공정을 비롯한 소재 관련 종목들도 한번 수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내일 좀 지수 한번 보시고요. 11,200원대 단타로 한번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종목은 예상이기 때문에 또 물량을 깔아놓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 확인하고 일단 대형주부터 확인하고 그렇게 매매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도 얘기했죠. 삼전닉스가 ETF 포함해가지고 대한민국 전체 거래대금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씨가 없는 거지. 돈이 씨가 많은 거니까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쪽에 돈이 조금 빠져야 수급이 빠져야 그쪽에도 돈이 좀 빠져야 돈이 좀 순환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일은 또 금요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단기 종목들도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고 뭐 애시당초 주가가 최근에 많이 급락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상승 흐름도 기대할 수 있긴 하나 그래도 오늘 본 것처럼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고 저는 내일 아침에 즐거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가입하실 분 계시면 이제 무료 카톡방이 있습니다. 무료 카톡방 오셔가지고 대표님 가입하고 싶은데 이벤트 기각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또 이벤트 가격으로 이제 설정해서 가입할 수 있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그죠? 여기 QR코드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얘기하시면 이벤트 금액으로 이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한 주 내일도 금요일이거든요. 마무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바닥은 다 온 것 같아요. 좀 힘내시고 저 말씀드릴 때 열심히 또 좋은 준비 잘해서 우리 또 큰 수익 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